안녕하세요. 홍순례입니다. 홍순례 박사 꿈의 몽에서 실증 사례에 바탕을 둔 올바른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꿈보다 해몽의 네 번째 시간으로 신라 원성왕 왕위 등극 예지꿈과 어느 선비의 과거 급제 예지꿈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동영상으로 올려져 있는 꿈보다 해몽에 관한 동영상 1, 2, 3을 함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꿈에 왕이 등극을 예지하다. 이찬 김주원이 처음에 상제가 되어 있을 때 원성왕은 각간으로서 차제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버금차자, 다음 가는 자리에 있은 거죠. 이럴 때 어느 날 복두를 벗고 소립을 쓰고 12현금을 들고서 청관사의 우물로 들어가는 꿈을 꿨습니다. 소자는 힐소자가 되겠습니다. 하얀 갓을 쓰고 꿈에서 깨어나서 사람을 시켜서 해몽을 해보게 하니까 복두를 벗은 것은 관직을 잃을 징조입니다. 가야금을 든 것은 목에 칼이 쓰여질 징조입니다. 좀 길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나. 그리고 우물에 들어간 것은 옥에 들어갈 징조입니다. 그는 이 해몽을 듣고 근심에 빠져 두문불출을 했습니다. 그때 아참 여삼이 찾아와서 만나기를 요청한 거죠. 병이 났다는 핑계로 면회를 사절하고 나가지 않았는데 아찬이 재차 만나고 싶다고 요청해 와서 이제 할 수 없이 만난 거죠. 아찬은 들어와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두문불출하느냐? 그래서 꿈꾸고 해몽받은 것을 자세히 들려준 거죠. 이야기를 듣고 난 여삼이 일어나서 절을 하면서 말을 해준 거죠. 아주 좋은 꿈입니다. 공이 만약에 왕위에 올라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꿈을 풀어드리리다. 이에 시종하고 있던 사람을 물러가 있게 하고 여삼에게 해몽을 요청하니까 복두를 벗은 것은 자기 위에 아무도 없게 됨을 말합니다. 소립을 쓴 것은 면류관을 쓸 징조입니다. 12현금을 든 것은 12세 손이 대를 전해받을 징조입니다. 그리고 청관사의 우물로 들어간 것은 궁궐로 들어가게 될 상서로운 꿈이 되겠습니다. 내 위에는 주원이 있는데 어찌 왕위에 오를 수가 있겠냐? 일러주기를 은밀히 북천 신에게 제사를 드려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그 뒤 오래지 않아 선덕왕은 붕어했다. 죽은 거죠. 조정안의 사람들이 상제의 자리에 있는 김주원을 받들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그를 왕궁으로 맞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이 하필이면은 북천의 북쪽에 있었는데 북천에 냇물이 불어올라서 건너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기회에 먼저 대궐에 들어가서 즉위하기에 이릅니다. 상제 김지원의 무리들도 새로 등극한 임금에게 축하의 예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등극한 임금이 바로 원성왕이 되겠습니다. 이름은 경신, 성은 김씨였다. 이렇게 상징적인 미래의 꿈은 꿈의 예지대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원성왕은 신라 38대 왕으로 이름이 김경신인데 선덕왕이 아들이 없이 죽자 대신들은 김경신보다 서열이 높은 김주원을 추대하려고 한 거죠. 하지만 홍수로 인하여 김주원이 알천을 건너오지 못하자 이를 하늘의 뜻으로 믿고 김경신을 왕으로 추대하기에 이릅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문의보이의 매몽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오줌을 놓더니 온 성안이 잠겨서 동생이 언니에게 꿈을 갖다가 사서 나중에 왕비가 되죠. 김유신이 그 김춘추를 갖다가 소개하려고 할 때 처음에는 그래도 언니를 김춘추하고 짝지어 주려고 했는데 그 언니가 이렇게 꺼려하죠.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이 옷고름을 갖다가 꼬매주게 해가지고 동생하고 눈이 맞아서 이제 나중에 김춘추의 부인이 돼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또 유사한 이야기가 고려 왕국의 건국에 있어서도 뭐 지어낸 거짓 꿈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중국에서 귀인이 와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그 인물이 범상치 않음을 알고 자기 두 딸 가운데 큰 딸을 갖다가 그 방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어찌된 조화인지 이 큰 딸이 그 문지방을 넘으려고 하는데 코피가 터져가지고 빠꾸 물러나고 둘째 딸이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참 이렇게 보면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쓰는 말이 우리 인생길에는 보이지 않는 그 운명의 길이 있다. 그러한 운명의 길을 꿈과 사주로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꿈의 적중률이 99.9%, 사주는 한 70% 제가 잡습니다. 뒷날 김주원 아들이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을 이유로 반란을 일으켰다. 유사하게 전개되는 이미 올려져 있는 동영상 꿈보다 해몽, 과거급제 꿈이야기, 파자해몽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어느 선비의 과거시험 전에 꿈에 대한 풀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에 한 선비가 과거시험을 치르러 한양에 갔습니다. 시험을 치르기 이틀 전에 연거푸 3번이나 꿈을 꿨답니다. 첫 번째 꿈은 벽 위에다가 배추를 심는 것이었고, 두 번째 꿈은 비가 오는데 두건을 쓰고 우산을 쓰고 있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 꿈은 사랑하는 여인과 등을 맞대고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다 좀 별로 좋지 않아 보이죠? 새 꿈이 심상치 않아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었더니 벽 위에 배추를 심었으니 헛된 일을 한다는 것이고, 두건을 쓰고 우산을 쓰니까 또 헛수고한다는 것이며, 사랑하는 여인과 등을 졌으니 그것도 헛일이라는 것이니 과거 그만두고 빨리 고향으로 가는 게 좋겠소. 이렇게 해몽을 해준 거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챙기는데, 아니 내일이 시험인데 왜 짐을 싸느냐 하면서 주막집 주인이 묻는 거죠. 그러니까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꿈 이야기를 해주니까 해몽을 갖다가 해주기를, 벽 위에 배추를 심었으니까 높은 성적으로 합격한다는 것이고, 두건을 쓰고 우산을 썼으니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이며, 몸만 돌리면 사랑하는 여인을 품에 안을 수 있으니 쉽게 뜻을 이룬다는 것이구려. 이 말을 들은 젊은 선비는 용기를 얻어서 과거시험을 봤는데 급제할 수 있었다.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인용해 살펴봤습니다. 출전을 밝히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저기에서 막 뺑뺑이 돌아가지고 어디가 원전인지 또 어느 책이나 이런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 15년, 20년 전에 꿈의 몽의 기초상식 10가지, 부자가 되는 꿈 10가지 이렇게 올려놨는데 다 제 글인데 여기저기 막 퍼돌려가지고 제 이름은 없고 그냥 막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꿈으로 본 역사, 이전에 스포츠칸에 연재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어디 이렇게 보니까 긍정의 힘이라는 그 블로그에서 제 글을 갖다가 그냥 몽땅 갖다가 블로그에 올려놨으면서 제 이름 석자 하나 없이 무단으로 표절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알림사항으로 매주 월요일 날 오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유튜브에서 꿈의 몽 및 장명에 관한 상담 채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0여 년 실증 사례의 예지적 꿈 연구를 바탕으로 꿈에 관한 모든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 신청 및 성원을 부탁드립니다.